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5일 월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호영 기자. 예, 정치부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김한나 변호사님 대신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대 커뮤니케이터 정민철입니다. 예. 네, 김한나 변호사님은 일정 등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에 2번만 나오는 걸로 조정됐습니다. 오늘은 정민철 커뮤니케이터님이 나오셨는데 먼저 이 세대 커뮤니케이터가 무슨 뜻이죠? 원래는 정치 인플루언서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치를 다루는데 10대, 2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인플루언서를 붙여봤는데 조금 더 외연 확장을 하고자 세대 커뮤니케이터로 해서 지금 세대 간의 뭐 정치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다리를 잇겠다. 그래서 세대 커뮤니케이터로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라는 건 10대, 20대부터 그 위쪽에 네, 중년, 중장년 네. 세대까지를 잇는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을 하겠다. 예. 그래서 세대 간에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또 전달하고 이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관련 소식 속보 그리고 이해운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아니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 등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 정의길 한겨레신문 국제부 선임 기자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속보가 계속 끊이질 않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소식 사퇴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방금 전입니다. 9시 어간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 나와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같이 출연하고 계신 이 진행자분이나 우리 커뮤니케이터 분에게 전달되는 그 원고에는 지금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정리를 해서 들어왔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직접 강선우 의원 1억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죠. 그 수사 무마 의혹. 본인의 배우자가 동작 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 관련돼서 카드를 썼다라는 뭐 이런 의혹과 관련돼서 경찰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 오늘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팡과 관련된 그 만남과 관련된 내용도 해명을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선우 1억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는 일단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해명이 많은데 그거를 누구로부터 들었느냐라고 할 때 서울시당 관계자로부터 일단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서울시당 관계자에게 들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한테 듣기 전에 먼저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과의 상의는 그 이후고요. 또 그 직후에 이게 맥락상 그 해명이 이어지는 과정에 매끄럽게 넘어가지진 않는데 다른 녹취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당내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다 녹취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믿고 같이 의원 활동할 수 있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그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다 녹음된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탈당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녹취는 없다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그리고 녹취가 된 과정이 곤혹스럽다. 그래서 녹취에 대한 얘기를 상당수 할애하거든요. 그리고 녹취가 된 것도 유감스럽지만 유출 과정은 반드시 수사로 밝히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녹취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지금 이 사안에서 제일 민감한 거는 녹음이에요. 녹음입니다. 이게 오프라인도 녹음할 수 있는 거구나. 네. 라고 해서 그게 좀 제일 이게 놀랐던 거죠. 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입장도 대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선우 의원은 1억 원 수수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기 본인은 강선우 의원을 의미합니다. 사무국장과 관련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당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이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 이야기한 다음 날 사무국장이 돌려줬다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애초 해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애초 해명에 만약에 돌려줬다고 하면 자 돌려줬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강선우 의원이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한 상태였거든요. 이건 조금 충돌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뷰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살려달라는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살려달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거는 강선우 의원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어서 본인을 살려달라는 의미였지 김경수 의원을 단수공천하라는 말은 아니었다.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의식을 한 대목이었던지 이것도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1차로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한 대목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아무리 앞부분을 해명을 해도 뒷부분이 해명이 안 되는 게 공천을 줬고 네. 그리고 이제 강선우 의원이 제명된 결정적인 이유가 자신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공천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김경시 의원한테 단수 공천을 주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공천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묵인을 했잖아요. 최소한 앞부분에 김병기 의원 얘기가 다 맞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본인이 했어야 했고 해야 하는 일을 안 했고에 대한 해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사실은 정확치 않습니다. 제가 듣고 온 부분까지는 그랬거든요. 혹시 이후에 해명이 재차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특히나 녹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후반부에 또 하거든요. 자 돌아가서도 보안을 중시해야 할 것 같다, 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것이 공론화되면서 선거판을 망치는 것보다 낫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명을 하고 다음으로 녹음은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도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들어보면 본인이 한 것으로 충분히 추론해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출과 관련돼서 계속 당혹스럽다는 점 그리고 다른 녹취는 없다라고 강조하는 점 이런 점이 녹취가 된 과정도 곤혹스럽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런 점이 녹음은 본인이 한 것으로 유추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그냥 제 시선에서 바라보면 시의원 하는데 1억을 주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의원이 이제 활동비라고 주어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의 1억이라 하면 거의 2년치의 활동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야. 대체 시의원이 되면 뭐가 있길래 뭐 1억의 공천헌금을 주지? 또 이제 추경호 의원도 뭐 20억에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밝혀진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제 관점에서 보면 대체 그 시의원이나 뭐 군수나 이런 게 되면 어떤 게 있길래 이렇게 돈이 오고 가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국회 보좌진으로 있었어요. 근데 여의도의 가장 막내 중에 막내였던 저도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는 지방선거나 이런 거 할 때 공천 헌금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요, 이 김병기 사태와 관련돼서 뭔가의 문제들이 있고 또 여기 뒤에 나오는 탄원서에서 이제 뭐 동작에서 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이런 얘기 들었고 또 김병기 의원실에 있던 보좌진들이 한번 싹 갈렸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의원실은 그분들이랑 친한 분이었어서 좋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다 갈렸다. 뭐 이런 식으로 들렸었거든요.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났고 김병기 의원이 뭐 그들이 어떻게 텔레그램 방에서 얘기했었고 이런 것들 다 오픈했잖아요. 나와서 보면 사실 앞으로는 의원들이 이제 보좌진한테 어떤 이야기도 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가 그렇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어쨌든 보좌관이었고 보좌진이었으면 최소한의 상도인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오픈하고 있고 또 원내대표 사퇴했고 사실 저는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데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원한이라든지 사적 복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이런 그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있었던 정보들을 까게 되면 앞으로 여의도판이 어떻게 굴러갈까 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이게 뭐지? 너무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도 있고요. 앞으로 뭐 국회의원들이 조심하겠죠. 예. 극히 이제는 조심할 뭐 아무 겁니다. 말도 못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 말도 못하고 예. 녹음 같은 것도 이제 특히 신경 많이 쓸 거고. 저는 이제 이 커뮤니케이터님 말씀을 듣고 몇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시의원을 1억을 주면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 여쭤보셨잖아요. 예. 공천 받을 수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아마도 그 지금 시의원이니까 시의원은 시스템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네. 어떤 개인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돈을 움직이면 자기가 가능도 하다는 것을 약한 고리를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식 의원은 원래 돈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예. 그 사실 돈은 본인이 그때 원래 집이 5채가 있었고 그렇죠. 상가가 5채가 있었고 그래서 집은 나중에 이제 공천 받기 직전에 한 3채 정도는 또 팔았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부동산 관련 그쪽에 조금 약간 관련이 돼 있는 분이니까 뭐 이런 이 허가라든지 그렇죠. 예. 뭐 이런 데서 얻는 것들 기대하지 않았겠냐라고 추론을 해보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면 1억이나 아니면 예. 100만 원을 놓고 그보다 네. 훨씬 많은 금액을 그렇죠. 얻는 것이기 예. 때문에 본인은 투자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원의 자리가 1억 원을 주고 해야 되나?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주변의 서울시의원 분들은 별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대부분 다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예. 원래는 서울시의원 자리가 저는 1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다르게 어떤 뭐 본인이 이제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사태를 보면서 뭐 부동산 하는 사람이고 뭐 여타 저타 서울시의원의 다른 권한을 이용해서 하려면 또 1억 원을 기꺼이 뭔가 줄 정도로의 가치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이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따로도 김경 시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또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뽑으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이 댓글에서 하영 기자님께서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 주시니 아하 그렇구나 하고 그림이 보입니다. 신속 정확히 분석해 주시니 라고 칭찬해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 장모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 장모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방금 이제 수사로 통해서 이게 밝혀져야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 개입한 흔적이 보이죠. 사실은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좀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다. 당시의 정황을 보자면 그래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수사 무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2022년도입니다. 동작 구의회 부의장 명의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이거를 이제 한 500만 원대를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적 유용의 의혹인데요. 사실 금액을 보자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쓴 거잖아요. 네, 한 40일 정도 됩니다. 자, 근데 금액을 보면 크지는 않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미 보도가 나온 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죠. 김병기 의원이 그 녹음 자체 CCTV를 뭐 없애라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든가 이런 녹취가 등장을 한 것으로 지금 녹취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는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겨레가 김 의원실의 일정표를 하나 확인을 했는데요. 그 안에 2024년 7월 23일 08시 조찬 땡땡땡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 땡땡땡은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누구냐면 당시 여권 실세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민의힘 땡땡땡입니다. 뭐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분이죠. 이거는 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냥 윤핵관이라고 쳐도 네.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익명 처리는 했고요. 자,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돼서 동작경찰서의 내사가 시작됐고요. 그것 관련돼서 그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출신이니까 이 사안과 관련돼서 김병기 의원이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서 이걸 청탁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동작경찰서의 진술서로 당시 보좌관이 진술한 것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네. 그 국민의힘 윤핵관 의원을 만났고 네. 그리고 그분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윤핵관 그 경찰 출신이 그 동작 서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동작 서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건이 무마가 됐다는 의혹입니다. 거죠. 예. 자, 그 보좌진이 이 진술서를 낸 내용을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병기 의원이 그 해당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서 동작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진술서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조찬 모임 다임이겠죠. 사무실에 와서는 자 그 의원이 동작서정을 잘 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이 만난 자리를 이야기하겠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자 경찰서장은 전화를 해서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더라 하면서 흡족해 했다. 자 이렇게 진술서에 있고요. 자 해당 보좌관은 통화 내용만 봐도 이것은 쉽게 확인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이 폭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이 김병기 의원과 그 윤핵관 네. 국민의힘 윤핵관 의원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직접 들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김병기 아니고. 의원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더라 라는 이야기한 겁니다. 것을 김병기 의원의 말을 들은 거군요. 예, 그거와 함께 당시 일정표를 보니까 7월 23일 날 조찬 하고 이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사자가 김병기 의원이 있고 예. 그리고 그 윤핵관 현직 의원이죠. 있죠. 국민의힘 의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동작 경찰서장이 있는 거 서장이 아닙니까? 있고요. 이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네. 2024년 7월에 만남이 있었고요. 8월 그러니까 딱 한 달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겨레에서도 이 취재를 하면서 도대체 이 입장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는데요. 일단 김병기 의원 쪽은요. 이 의원하고 직접 통화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물어봤을 때는 그 자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 요청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였고 자 AI 등 정책 이슈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다른 정책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해명을 했고요. 다만 즉시 입장을 바꿔서요. 보좌진이 전달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다면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만났다고 한 거는 김병기 의원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의 현 보좌관이 네. 전한 거죠. 네, 전한 겁니다. 전한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보고가 됐겠죠. 보고가 됐을 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라고 그렇죠. 해서 예. 다시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을 보자면 자 조차는커녕 점심도 저녁도 먹은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부인했고 완전히 부인합니다. 자 민주당 쪽의 음모론을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쪽이 사람을 장난치고 엮으려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뒤집어 쓰려고 물타기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날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집요하게 물었죠.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 얘기 왜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경찰서장 당시 해당 경찰서장이 지금 총경이죠. 지금은 아니겠네요. 동작서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옮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그 핵심 관계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요. 국민의힘 의원과는 15년 전쯤 잠깐 스치듯 근무했던 게 다고 같이 경찰에 있을 때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자 총경급이 스치듯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꽤 잘 알고 있다라고 사실 읽혀지긴 합니다. 이건 추론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부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수사로 밝혀져야 될
사안인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사안을 제가 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에 2024년 7월에 뭐 정치 고관여층이나 관심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 김건희 특검과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당이면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이죠. 같은 경우에는 수세에 몰려 있었을 당시예요. 특히 7월에 자, 공교롭게도 이 만남이 있었던 사흘 전인 7월 2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뜨거웠을 당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국민의힘의 의원이 저 야당의 핵심 관계 의원이 와서 이런 부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마 곧바로 들어줬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부탁이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예, 뭐 그렇습니다. 추론이니까. 예, 추론입니다. 예. 예, 그래 왜냐하면 이거는 김병기 의원도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해명을 했는데요. 윤석열 핵심에게 부탁했으면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라고 하는 소리지 부탁한 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로 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전혀 생면부지인 사람한테 이런 부탁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게 추론이 또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상임위를 2번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올해 출입해 보면 상임위를 같이 한다라는 게 그것도 2번이나 만난다는 건 꽤 친분이 높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상임위 같이 하면 여야 의원들도 다 서로 친하잖아요. 예. 예, 법사위 보면 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법사위는 뭐. 제가 국회 출입하면서 가장 깜짝 놀란 게 카메라가 잡혔을 때 여야 의원들이 막 거의 괴성을 지르다시피 싸우잖아요. 딱 끝나면 식사를 같이 하러 갑니다. 요즘은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렇다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2번의 상임위를 같이 했을 때는 아마도 분위기가 좀 좋았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론을 좀 해봅니다. 그런 법사위 말고는 사이가 그래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국토위라든가 행안위 이런 쪽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뭐 사이 좋으면 좋죠.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얘기한 대로라면 자, 정치적 생명을 윤석열 쪽에 내놓는 짓이다. 이거 맞습니다. 본인의 얘기대로. 그런데 민주당의 정당성에도 당시 정당성에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안이어서 사실은 이 사안이 더 엄중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사실 당원분들에게 많은 또 큰 상처를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국힘 원내대표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원분들이 많이 납득하지 못한 협상들이 뭐 수차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 이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당원분들도 추론하실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상처도 받으실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 말든 뭐 접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뭐 본인들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동작 경찰서에서 뭐 전화를 받아서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무혐의였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쨌든 보좌관한테 김병기 의원이 없는 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또 김병기 의원이 뭐 약간 상상하기로는 이제 의원실 들어오면서 보좌관 불러가지고 뭐 지금 내가 뭐 만나고 왔는데 이제 뭐 전화해줬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뭔가 역보고 하듯이 또 소통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무조건 거짓말이다라고 몰아가기는 너무 무리한 측면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좌관이 소설가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소설처럼 짜내는 것도 말이 조금 안 되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당원들에게 큰 상처가 될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까 방금 보니까 뭐 탈당은 절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데 좀 이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버티기 수순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그 부인의 법인카드 대용 의혹 이것과 그다음에 이제 구 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맞습니다. 부분 이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은 그 구 의원들이 탄원서를 내면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탄원서가 이미 그때 당시 이제
당시 이재명 대표실로 전달됐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 개인 일탈 차원이 아니라 거의 민주당 차원의 문제로 지금 비화할 조짐이 보이니까 네.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이제 민주당 사무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선을 끊는 그런 뭐 브리핑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강선우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당 차원의 전수조사 계획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개인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 그래서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지금 이 당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당시 이재명 대표, 네, 이재명 대표까지 지금 이거를 확장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등장을 하잖아요. 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탄원서가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실로 왔고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실의 보좌관이 이 탄원서를 총선을 앞두고 2023 총선을 앞두고 이 탄원서를 당대표실에 전달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당대표실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김현지 당시 의원실 보좌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김현지 실장은 그때 이재명 대표 의원실의 보좌관이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원래대로 당무라면 이런 탄원서는 김현지 보좌관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에 있는 그 공식 루트가 있다. 이건 뭐 주소 잘못 찾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기수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원서들을 가장 적확하게 가장 빨리 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김현지 보좌관이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김현지 보좌관한테 전달이 돼서 이후에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으로 거쳐서 뭐 은폐가 됐다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은 은폐가 됐다는 것은 또 의혹이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수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에서 그때 탈락했으니까 이제 김병기 그때 당시 이제 공천에 이제 주요한 이제 키를 갖고 있었던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이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을 테니까 똑같은 동작구 가불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이수진 전 의원을 찾아갔을 거고 그리고 이수진 전 의원은 사실은 이것을 그런 탄원서를 정식으로 하려면 대표실에 전달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의원실에다 전달한 거죠. 의원실 보좌관한테 전달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 탄원서가 좀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이야기는 이게 공천이라든지 선거 때마다 막 천여 건 이상의 탄원서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대표실에서 다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윤리감찰단에 보내면 윤리감찰단에서 그 정리를 해서 이제 조사할 건 조사하고 또 내려보낼 건 내려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윤리감찰단에서는 검증위로 보낸다는 거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검증위에 그때 이제 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이 갖게 된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이것과 관련돼서 이 의혹과 관련돼서 본인이 셀프로 처리를 해서 은폐하고 본인 스스로 셀프 공천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그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윤리감찰단에서 굉장히 아무리 많은 게 왔다 하더라도 일종의 상피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김병기 의원과 직접적이게 관련된 거면 윤리감찰단 차원에서 어떻게 조금 이제 한 번 더 들여다본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내려보낸 거는 최소한 경솔했고 적절치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탄원서가 출발한 곳이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구의원이 올린 거죠. 올린 탄원서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올리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경쟁자였던 동작구청장 이창구 동작구청장이 을 지지했던 구의원으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가고 있는 이건 거죠.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이런 저간의 사정을 다 파악을 해야 왜 이렇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졌을까를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굳이 추론을 해보자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본인의 경쟁자인 구의원들의 탄원서를 받았고 어쨌거나 이것을 검증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는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이제 그렇죠. 부속실장을 거론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을 띄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처음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인스타그램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이렇게 협중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뭔가 반감정을 일으키고 또 김현지에 대한 과도한 공세라든지 이런 것도 왜 하냐라고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뭐 반중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막 조회수가 몇백만씩 터지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왜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서도 굳이 김현지 당시 보좌관을 끌고 들어오냐 이렇게 해야 조회수가 잘 나오고 소위 말하는 이제 본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10대 20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여론을 만들 때 무조건 김현지라는 워딩이 들어가야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상황에서도 김현지 당시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줘? 라는 식으로 좀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당연히 당에 그 방법이 있고 기구가 있고 또 공식 루트가 있는데 이게 그렇죠. 나한테 온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불쾌한 일일 수 있죠. 왜냐하면 뭔가 난처하죠. 이게 왜 난처하고 그래서 바로 저는 당의 윤리감찰단으로 넘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짚고 들어가는 게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정당성 그 실제로 이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조회수 잘 띄우기 위한 방향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 걸렸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예. 어제 대변인 논평이 마구 쏟아질 정도였는데요. 그 예를 들면 당시의 정황을 확 부각시킵니다. 당시 어땠느냐? 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비명 행사다 뭐 이런 그렇죠. 2024년도 예. 그러니까 공천을 주도한 게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의 김병기 의원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시에 수석사무부총장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공천을 하도록 하면서 이런 의혹은 눈 감아준 거 아니냐라는 논평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김현지 보좌관이 알았으니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도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죠. 그래서도 민주당 안에서는 아까 그 커뮤니케이터도 말씀하셨지만 김병기 의원은 탈당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브리핑에서 예. 아마 2주 전부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의 근데 부담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이 예. 낫지 예, 예.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